안녕하세요. 81세 내과 전문의 김동수입니다. 진료실에서만 45년, 그중 절반은 당뇨병과 신장질환 환자들을 만나는데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기 외래는 그만두었지만 이렇게 건강 정보를 나누는 방송을 통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는데 이거 당뇨병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거품이 사라지지 않자 걱정이 커져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이랑 부딪혀서 그런 거겠죠? 변기 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요즘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지만 그 안에는 걱정, 두려움, 그리고 혹시 큰 병일까 하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우리 몸에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생겼을 때, 특히 그게 눈으로 보이는 소변 같은 경우엔 혼자 끙끙 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피가 섞였다면 놀라고 색이 이상하다면 검색해 보지만 거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그 심각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에 거품이 많아서 물이 내려간 후에도 그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고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이게 뭐지? 하며 걱정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물을 충분히 마신 날에도 거품이 여전히 보이고 며칠째 그런 현상이 계속되니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거품이 어떤 모양이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거품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거품이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신호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거품류에 대해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단순히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럴 땐 괜찮고 이럴 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정말 당뇨병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지금 당장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분명한 기준과 안심, 그리고 정확한 실천 방향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지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소변에 거품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가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결정의 계기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건강을 지킨다면 그건 정말 값진 일이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변에 나타나는 이 작은 거품이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별일 아니야 하고 넘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거품이 어떤 형태이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건강한 사람의 정상 반응인지 아니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질환의 징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먼저 거품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소변이 빠르게 나올 경우 물줄기가 변기 물과 부딪히며 물리적인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은 농축되어 있고
요속도 강하기 때문에 거품이 잠시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품은 보통 1분 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 중 두 번째, 세 번째 소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탈수 상태일 때도 거품이 생깁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고 소변 속에 유기물 농도가 올라가면서 거품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질환 없이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입니다. 거품이 매일 생긴다. 거품이 잔잔하게 퍼지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 매번 소변 볼 때마다 거품이 반복된다. 소변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강하고 피로, 부종,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 이럴 경우 의사들은 반드시 단백뇨, 즉 소변 속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상태를 의심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은 단백질을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면서 불필요한 노폐물은 걸러내지만 단백질은 다시 몸속으로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필터, 정확히 말하면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바로 소변 표면에서 끈적하고 잔잔한 거품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이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뇨가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지만 사실은 온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신장의 모세혈관들이 손상되고 그 결과 사구체 필터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당뇨병성 신증 혹은 당뇨병성 신장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병의 가장 초기 신호가 바로 거품뇨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긴다고 말하면 의사는 반드시 소변 담백 검사, 특히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신장이 망가지기 전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고 통증도 없습니다. 단지 거품 하나가 유일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처럼 보이는 거품이라도 당뇨병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분이라면 그 하나만으로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간혹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도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셨다가 검사 후에 당뇨병이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단백뇨가 있다는 건 신장 손상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망막증, 발의 혈액순환 장애 같은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품뇨는 단순히 소변 속 문제만이 아니라 전신 질환의 경고등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실제 진료실에서 어떤 환자들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단순한 거품을 무시했다가 투석 직전까지 갔고 또 어떤 분은 그 거품 덕분에 조기 진단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이 거품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시죠. 진료실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별다른 증상도 없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소변에 거품이 생긴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한번 와봤어요. 그 한마디가 평생의 건강을 바꿔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조명자 어르신 69세 여성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평소에도 음식 조심 잘하시고 운동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고 물이 내려가도 거품이 그대로 있어서 찝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서는 그냥 물줄기 때문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라고 했지만 왠지 찝찝한 마음이 들어 병원을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은 괜찮았지만 미세알부민뇨 수치가 비정상이었고 소변 단백질 수치도 기준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뇨병 초기 단계의 신장 손상이 시작된 겁니다. 조 어르신은 당시 정식 당뇨 진단은 받은 적 없었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혈당과 신장이 동시에 손상되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되어 식단을 탄수화물 위주에서 단백질성 유지를 중심으로 바꾸고 하루 2리터 수분 섭취를 지키며 혈당과 혈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단백뇨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거품이 아니었으면 병원도 안 갔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신호였어요. 또 다른 환자는 최인수 씨 55세 회사원이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2년 차였고 스스로는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출장 중 숙소에서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물 내려도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았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 병원을 미루고 있다가 마침 건강검진도 받을 겸 저를 찾으셨는데 당화 혈색소는 8.1%, 소변 검사상 단백뇨 수치도 기준치를 훨씬 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숨어있는 당뇨 합병증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혈당만 봤을 땐 큰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다니. 그 후로 최 씨는 매일 소변 상태를 메모하기 시작했고 아내와 함께 저염 식단을 짜고 주 4회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오늘도 소변 거품 없음이라고 기록장에 적는 습관을 들이셨죠. 4개월 후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말하길 예전보다 피곤함이 덜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 이정호 어르신 72세 남성입니다. 고혈압 약은 오래 드셨지만 혈당은 늘 정상이었고 특별한 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거품이 많다고 자주 말한다며 데리고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백뇨도 뚜렷했고 수분 섭취량이 부족했으며 음식은 짜게 단백질도 많은 양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줄 알았지 하시며 어떤 병인지 잘 모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물 섭취부터 차근차근 늘리고 식단을 신장 보호 중심으로 바꾸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 2번 소변을 확인하고 딸과 함께 기록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신장 수치는 더 나빠지지 않았고 소변 거품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졌고 그 변화가 오히려 마음에 활력을 주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마지막 사례는 양선희 씨 63세 주부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소변 거품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장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당화 혈색소 수치가 6.4%로 경계선에 가까웠고 미세알부민이 경증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즉 무증상 당뇨 전 단계에서 신장 손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녀는 이후 스스로 거품 일기를 쓰면서 매일의 식단, 수분 섭취량, 기분, 활동량까지 함께 적기 시작했고 그 기록을 저와 함께 점검하며 몸의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이제는 매일 내 몸을 한 줄로 정리하는 습관 덕분에 거품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됐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소변 거품 하나가 단순한 위생 문제나 일시적인 증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이 사례들을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작은 거품 하나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몸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실천하면 그 거품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는 경고등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실천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변에 거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건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처방보다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하나하나 생활에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변 거품 관찰 노트 만들기입니다. 매일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소변 표면에 거품이 얼마나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짧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 거품 많음, 1분 이상 지속됨. 6월 4일 거품 없음, 맑은 소변.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스스로 몸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병원에 내원하실 때 이 메모를 보여주시면 의사도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죠. 두 번째는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대부분의 거품료는 수분 부족으로 인해 농축된 소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몇 번에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목마르지 않다는 이유로 하루 한두 컵밖에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은 물이 부족하면 독소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변이 탁해지고 거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무작정 늘려선 안 됩니다. 의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신 후 적정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당뇨병이나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닭가슴살 먹습니다. 두부, 콩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물론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한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0.8g 이하로 단백질을 제한하는 식단이 권장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과 저지방 동물성 단백질 계란, 흰자, 흰살 생선을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혈당과 혈압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혈당과 고혈압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매일 널뛰듯 오르내리는 경우 신장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혈당은 식후 2시간 수치를 포함해서 하루 2회 이상 체크하고 당화혈색소 수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세요. 혈압 역시 집에서 매일 측정하시고 13,585mmHg 이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정기적인 소변 검사입니다. 단순한 소변 검사는 비용도 크지 않고 진료 없이도 검진센터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년에 최소 1에서 2회는 요단백 검사,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검사는 신장이 손상되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면 그 즉시 식단, 생활습관, 운동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이 나이에 소변에 거품 좀 생기는 게 뭐 하고 무시하거나 반대로 이러다 큰 병 생기는 거 아냐? 하며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불안하거나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내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록하고 실천하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태도. 이게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연구와 의학적 근거에서 이런 습관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소변의 거품이 말해주는 몸의 신호와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걸 꾸준히 해내는 것, 바로 습관입니다. 건강은 하루 이틀의 노력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얼마나 정직하게 반복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꾸준함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중 미세 단백뇨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식단 조절과 수분 섭취, 혈당 조절만으로 3개월 이내에 단백뇨가 사라진 환자군은 이후 5년간 신장 기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 번쯤 괜찮겠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거품이 사라졌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며 중단한 환자들은 단일 2년 만에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차이는 특별한 약이나 신기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꾸준함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느 분은 아침마다 소변 거품 체크, 물 한 컵 마시기, 혈압 측정, 이 세 가지를 루틴처럼 지켜서 2년 가까이 단백뇨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게 뭐 대단한가 싶었는데 매일 했더니 이제 몸이 먼저 반응하네요. 거품이 조금만 생겨도 물을 더 마셔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조절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 몸은 기적이 아니라 패턴을 기억합니다. 꾸준히 하던 일을 지속하면 몸도 거기에 맞춰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꾸준함이 단순한 건강관리 수준을 넘어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 심부전으로의 진행 차단,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줄여준다는 건 이미 수많은 논문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2021년 실린 한 논문에서는 매일 소변을 체크하며 기록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신장 기능 저하율이 1년 후 최대 35% 차이가 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WHO와 국제신장학회 ISN도 거품료는 무증상일지라도 초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며 그 발견은 생활 습관의 반복에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매일 양치하시죠? 손 씻기도 하시고 잠자기 전 물도 챙기시죠? 그렇다면 소변 상태 한번 들여다보는 일, 이것도 하루 루틴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번거로워 보이지만 5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5초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소변 상태, 물 섭취량, 혈당 수치를 간단히 기록만 해도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뺏지 않아요. 하지만 그 꾸준함은 병원에서도 해줄 수 없는 예방이라는 최고의 선물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그 꾸준함을 통해 우리는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습관은 병을 미리 발견하고 몸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이제는 아실 겁니다. 거품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신호였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소변 거품을 통해 내 몸을 관찰하고 조금씩 조정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습관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연결되는 나만의 건강 루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변 속 거품이 단순한 증상이 아닌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경고일 수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거품이 계속되면 기록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고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거품이 건강을 지켜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거품 체크 시작 짧게 남겨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건강 정보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본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